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지금 1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도 대량으로 거래소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말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긴 시간이 지금 상승이 지속돼 왔다. 물론 큰 폭의 상승, 대량 상승이 수반되진 않았지만 시나브로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 지수가 어느새 상단 매물벽에 또 막힐 수 있는 부분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은 그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소 쪽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항공주들, 금융주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고요. 또 어느 기업이 인수를 할 것이냐, 이 인수 후보군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미리미리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눈치 보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지수 자체가 오가고 있고요. 테마별로도 움직임이 지금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실적 장세 펼쳐지고 있는데 실적은 워낙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일까요? 실적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아직까진 크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굵직한 이슈들로 자금은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중국 각종 지표 발표가 있고요. 미 연준에서는 베이지 발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따져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이 지난 석 달 연속으로 월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2조 1,600여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월간 최대치를 갈아치운 이후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과 독일, 호주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여지가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적절한 수준의 경기 부양을 권고했습니다. IMF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또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들 3개 국가를 거론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의결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지분의 33.4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북러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차 24일쯤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무렵 북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매물벽 뚫고 올라갑니다. 2240선 일단은 두텁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사리 뚫진 못하지만 2240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정확히 2243.42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봐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2240 갭상승 출발을 한 뒤에 장중에 2250대까지 매물 전부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조정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장중 조정폭도 크지 않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 모양도 좋고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보시면 기관이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12거래일 만에 지금 매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상승장에서 한 번도 사질 않다가 오늘 오랜만에 568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에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1,507억 원, 오늘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나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2,051억 원, 이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고요. 투신 지금 펀드 환매 물량 꽤 나오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471억 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가 줍니다. 47,200원, 79,600원. 뭐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0.75, 1.92% 올라가면서 시장 견인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와 LG화학은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갑니다. 셀트리온이 지난주까지 17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온 뒤에 지금 장중 조정이 좀 2%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와 신한지주도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생건 올라갑니다. 특히나 LG생활건강을 필두로 해서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요. 면세점 매출 계속해서 최대치 갈아치우고 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잘 달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 KB금융 올라가고요. 네이버 12만 원대에서 공방벌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가며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하락적으로 바닥이 잡혔습니다. 765.80포인트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89부터 765까지 빠졌고요. 그래프가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767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상승, 하락 오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결국엔 동반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만 삽니다. 457억 원, 기관 178억 원, 외국인 209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1위부터 5위 전 종목 하락하는 가운데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만 원이 다시 무너졌고요. CJENM도 23만 원대 회복이 안 됩니다. 신라젠도 지지부진하고요.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 역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메디톡스도 지금 60만 원은 지켜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상승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지 장중 조정이 좀 나옵니다. HLB,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해줍니다. 아스달 연대기에 대해서 티저가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티저 공개 이후에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슈젤, SFA 빠집니다. 일단 보톡스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인 파라다이스가 19,000원 오랜만에 돌파했고요. 제넥신도 8만 원 부근에서 공방벌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옵니다. 1133원 70전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월요일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의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시장이고 분위기 오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간의 일정 정리하면서 좀 대비해 봐야 될 텐데 어떤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수요일, 목요일 날 이어지는 G2의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서두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4월 15일 월요일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작년 하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중 1등 한 6개 국가가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건 3개 중에서 1개 정도만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외 가능성도 있다는 쪽에서 원화 약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추가적인 동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상무부에서 한국 등 4개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마진율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철강주에 대한 여파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정확하게는 강관주겠죠. 이에 따라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유럽에서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예비 승인 이후에 최종 투표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EU와의 무역권 분쟁이 좀 더 격화되는지 여부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정체를 보이다가 다시 반전이 이끌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어떤 가입자 수는 괜찮은데 수익이 못 따른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최근에 디즈니에서 6.99달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정액으로 시도한다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부진했던 주가와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비상도 눈여겨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럽 쪽에서 지표 중에 독일의 주 경제 전망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계속 마이너스권이죠. 그러다가 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표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1분기 성장률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성장률과 산업 생산 쪽에 좀 주목을 하면서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난 3월 달에 FOMC 회의록에서 1분기 경기는 둔화됐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 요인이 감지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럽의 2월 무역 수지, 또 하나 미국의 알코아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알코아는 알루미늄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또 경기의 바로미터다라는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초에 알코아에서 IR을 했었을 때 올해 전 세계 알루미늄 수요 증가율이 3%에서 4%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에 따른 여파들이 실적으로도 고스란히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1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 금리는 동결로 보여집니다만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2월 기업 재고와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경기 선행 지수의 변화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하이 모터쇼 개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 기아, 쌍용차가 참가를 하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동향들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4월 1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부터 유럽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휴장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휴장을 보이는 관계로 아마 금요일 날의 어떤 시장의 탄력들은 많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들 염두를 하면서 이날 발표되는 3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 지표죠. 이쪽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일정 이제 쭉 살펴봤고요. 외국인 수급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올 들어 무려 6조 원을 매수했다고 하고요. 오늘도 또 순매수 거래소 쪽에선 지속되고 있는데 바이코리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네, 1월 달에 4조 원대, 그리고 2, 3월 달에는 많지는 않지만 매수 기조가 유지됐고요. 4월 달에 지난주까지 1조 7천억을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나오는 관점들, 무엇보다 무역 분쟁 완화라든가 지표가 개선되면서 나오는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회 들어온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작년 하반기 때 매도가 집중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5조 7천억을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판 거 다시 싸게 산다라는 관점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주목할 부분들이 첫 번째로 반도체 업종 쪽에 집중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산이 되느냐라는 쪽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덜하다라는 측면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대한 탄력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신흥국 쪽에서 어떤 패시브 자금 쪽의 성격들이 강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5월달 넘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의 확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측면들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 이익들이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원화 강세 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여부들도 중요한 변수로 보시면서 일단 지금 최근의 외국인들 동향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까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환율부터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장님께서 환율이 급등했었잖아요. 1140원 그냥 뚫고 올라가는 환율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그 원화 채권 환매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113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금방 뭐 복귀되는 듯한 느낌인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주 초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1145원에 육박하는 그런 환율이 돼가지고 잠시 시장의 긴장감을 유발했었습니다. 저 또한 이 1140원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환율의 그 레벨의 중요성을 인지하다 보니까 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듯이 다시 1133원, 전일 대비 6원 20전 하락. 물론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원화 강세 쪽으로 향한 어떤 쇼플레이도 실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명목상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이머진 제외, 한국 채권 제외 이것이 뉴스긴 했습니다만 재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세력의 일시적인 투기적 롱플레이로 이렇게 어느 정도 판명되는 것 같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한국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은 이른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산에 대한 원화 자산에 대한 hedge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달러원 일간 차트 보내드린 거 보시자면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박스권의 상단을 갖다가 한번 테스트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달러원 일간 차트를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던 레벨에서의 이제 상단 테스트하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아래쪽에 탄탄하기 때문에 1130원도 금방 깨질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1110원에서 1140원 사이에서의 30원 레인지 그렇다면은 증시로서도 그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죠.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도 보시자면은 우리 달러원 환율과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옆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한 며칠, 한 2주 정도 조금 좁은 레인지이긴 합니다만 달러가 조금 약한 모습.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을 받아봤는데 사실 이번 주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찰 대상국에 우리는 분류가 된 상태인데 얼핏 듣기로는 이번에 환율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좀 나올까요? 환율 보고서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는 이번 4월이 여느 때에 비해서 가장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해마다 4월, 10월이면 이제 환율 보고서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그쵸? 조금 시장이 긴장하곤 했습니다만 우선 환율 움직임 자체가 미국이 트집 잡기에는 못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세우는 데에 우리 한국은 두 군데에서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대미 무역 흑자도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외환 당국이 결국 순매입과 순매도 중에서 결국 순매도라는 얘기는 우리 원화 약세 쪽으로 부추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실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위안도 고만고만한 상황이고 지금은 미중 무역 관련해서 협상 타결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가지고 파문을 일으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우리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언제쯤 환율을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다시 보면 좋을까요? 예, 당분간이긴 한데 이게 한두 달 내로 가능할지 아니면 연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환율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서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져온 그래픽입니다. 왼쪽 거는요. 왼쪽 거를 보시면은 중국은 화면 하단에 제 사진을 채워주면 훨씬 좋을 텐데 중국은 곧 경상수지 적자로 갈 수도 있겠다. 수십 년 만에 이런 얘기죠. 이제 파란 막대가 이른바 그겁니다. 상품 수지, 무역 이렇게 중국산 제품을 팔아서 나온 흑자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주로 이제 특히 노란색이 투리즘 해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다니면서 저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전 수지 같은 것들, 무슨 뭐 금융 관련한 이자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결국 저 모든 걸 감안한 파란색 실선이 지금 거의 균형 내지는 이제 자칫 적자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금융위원장도 지내셨던 뭐 정강우 박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6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앞둔 중국, 이게 이제 그렇게 만만찮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중국의 뭐 회색 코뿔소 아래쪽에 중국 국기에다가 회색 코뿔소도 그렸습니다만 연초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열했던 회색 코뿔소는 중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그림자 금융, 또 부동산 거품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가 아닌 중국의 경상수지가 혹시나 적자로 전환된다면은, 그렇다면 위안화도 꿈틀거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뭐 우리가 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보셔주신다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위에 나오는 그래픽에 막대의 높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다음 오른쪽 하단에 2월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 뭐 승용차 부품 할 것 없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자, 저기까지가 이제 2월인데 이제 3월, 4월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듯한 지표상으로는 말이죠. 뭐 체감으로는 여전히 형편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중국도 결국 경상수지가 앞으로 적자로 가느냐의 여부, 그때쯤 되면 환율이 꽤나 우리가 자주 이렇게 시황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뭐 여쭤봤는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효과를 그렇다면 거두면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경기 부양책들 지금 어느 정도 주식을 보면 올라온 것 같은데 중국 쪽 보면. 네.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과 우리 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작년 대비 많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즉, 뭐 특별하게 중국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슬라이드, 지금 이제 정덕현께서 중국 문제를 물으셨으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블룸버그 기사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캡처해온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신다면요. 지금 역시 중국이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블룸버그 기사 드라기, 네, 저거죠. 지금 저게 주말에 블룸버그에 나와 있던 화면입니다. 지금 이제 드라기 총재의 다소 심각한 표정과 옆에 보면은 어제 워싱턴에서 폐막됐던 IMF 중계 연례 회의에서 기자들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와중에 저 표현이죠. 빨간색을 줄 건 부분 드라기 총재가 표출했는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즉 하도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월가 할 것 없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뭐 백악관에서 연준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하는 저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아래쪽에 이제 줄건 부분에서 기사 관련해서 차이나의 줄을 제가 껐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이고, 이번 주 또 중국의 하드데이터들이 막 발표되죠. 그래서 이제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래 기사 중에 제일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 결국 중국은 프루던트한 통화정책, 뭐 신중한 통화정책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 제목이 보이는데요. 저기서 프루던트란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중국 인민은행도 금년에 뭐 한 금융위기 때 당시 규모의 4조 위안 정도를 풀겠다라고 중국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른바 거품을 유발할 정도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정책 수단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의 의심도 따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중국도 이따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3, 4월 지표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징후와 더불어서 시장이 돌아가자, 한번 가보자 하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드라기 총재 IMF 발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으로 집중을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소장님께서 복귀를 좀 해보니까 2주 전에는 이번 주는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조금의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경계 많이 하자라고 말씀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시장 흐름에 그냥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의심하기보다는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렇게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2개를 한번 캡처한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건재하다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갖다가 띄우는 데에 저렇게 집착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화면에서 4월 11일 날 아래쪽에 저거 보시면은 폭스뉴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치솟고 있다는 얘기죠. 왼쪽에 55% 전체적인 지지율, 오른쪽에 58%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58%. 저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임기 중반을 돌아선 상황에서요. 그리고 위에 나온 것은 어제 또 좀 심심했던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하나 썼는데요. 연준이 일만 제대로 잘했더라면은 지금 주가 지수는 5천이나 10,000포인트 더 올라가 있을 텐데, 다우지수 기준이겠죠. 그리고 GDP는 3%대가 아니고 4%대일 텐데, 그런 얘기하면서 퀀티티브 타이트닝, QT, 양적 긴축, 이게 진짜 시장을 죽였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그 반대 QE가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 있는 상황이죠. 뮬러 특검의 면접으로 받고 나서부터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고요. 연준도 완전히 제압했다고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고, 지금 S&P 500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사상 최고치 1.2% 남았습니다. 포인트는 33.5포인트인데요. 그럼 S&P 500 같은 경우 결국 이거 2, 3일 거리죠. 2, 3일 거리니까 S&P 500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 중국도 보시자면은 주요한 추세선 저항선 뚫었고요. 61.8% 피보나치도 뚫었고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한 일주일 남짓 이렇게 조금 밀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저것 또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깃발형,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 보이면서 좀 더 갈 수 있는 그림.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코스피 일간 차트를 다시 보자니 결국 이중바닥 1985포인트 근처에서 2번 확인했던 저 바닥, 저걸 갖다가 이제 넥라인을 뚫고 올라섰을 때 결국은 2300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옆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심을 했습니다만, 결국 차트가 말한 대로 적어도 2300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 아닌가. 그 이후에 미국이 고점 경신하고도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장이 된다면 우리도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장으로, 지금은 차트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상황이고, 딱히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요인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한 북한에서 혹시라도 또 모르죠. 우선 미사일을 한 방 날린다든가, 핵실험에 다시 돌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시장을 해칠 만한 상황은 재료는 없어 보입니다. IMF에서도 그걸 또 권고했죠. 특히 폴리시메이커,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조심스럽게 해서 어쨌거나 이 좋은 분위기 이어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초칠 만한 세력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특별한 커다란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시점에서는 조금은 시장이 편승하는 게 괜찮아 보인다. 차트도 단단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C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